완벽의 배신. 책 표지가 전체적으로 좀 어둡죠. 그리고 뒤에 보면은 정장 입은 남자가 얼굴과 머리까지 이렇게 붕대로 감고 있는 그런 표지 그림입니다. 이 책은 정신과 의사인 라파엘 보넬리라는 사람이 완벽주의에 대해서 자신의 임상 경험과 그리고 많은 사례들, 그리고 심리학과 정신의학을 비롯해서 그런 몇 가지 이론들을 가지고 쓴 책입니다. 사실 이 책의 원 제목은 여기에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퍼펙티오니스무스, 이게 이제 독일어 책이니까요. 독일어로 퍼펙셔니즘, 영어로 이제 하자면 독일어로 완벽주의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책 제목이 완벽의 배신 이렇게 이제 나왔죠. 사실은 모모의 배신, 이게 이런 책 제목이 처음 나왔던 게 아마 긍정의 배신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긍정을 추구하지만 결국에는 그 긍정을 추구하는 것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한다라는 책이 이제 그 책의 주된 주제이었다면, 이 책은 완벽을 추구하지만 결국엔 그것 때문에 우리는 완벽해지지 못한다라는 어떤 그런 의미로 이 책을 번역하는 과정에서 책 제목을 이렇게 지었지 않나 싶은데, 제가 항상 이제 외서를 볼 때마다 아쉬운 점은, 만약에 이제 제가 이 책을 썼다면 책 제목을 완벽의 배신이라고 했을 경우에는 그러니까 본문에서 이런 부분들을 좀 강조해 주었을 것 같은데요. 이제 이렇게 원 제목과 다른 제목을 선택한 번역서에서는 이제 그런 부분들이 별로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책을 읽으시고 완벽주의가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구나 라고 이제 느끼시겠지만, 책 제목이 왜 완벽의 배신이지? 이게 사실은 좀 크게 매치가 되진 않을 수도 있을 것 같다. 어쨌든 이 책은 완벽주의에 대한 책입니다. 자, 책 저자, 책 날개에 있는 부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968년 오스트리아 슈르딩에서 태어났다. 현재 오스트리아 빈 소재 지크문트 프로이트 대학교 신경과 교수이자 정신과 의사 및 정신치료 전문이다. 빈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1994년 의학 박사학위를 취득했으며 미국 하버드 대학교, 캘리포니아 대학교, 듀크 대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했다. 2004년 그라츠 의과대학에서 신경정신과 박사학위를 받은 후 2005년 정신과 교수 자격을 취득했다. 정신의학, 정신치료, 치매가 주요 관심 분야다. 이렇게 이제 나와 있습니다. 자, 이 책을 번역하신 분은 남기철 씨인데요. 전문 번역가입니다. 건국대학교 동문과 및 동대학원에서 독어동문학을 전공했으며 독일 마르부르크 대학교에서 수학했다. 지금은 외국에 좋은 책들을 소개하고 우리말로 옮기는 일을 하고 있다. 번역서로는 테레제 어느 여인의 일대기, 다섯 손가락의 행복, 역사책이 가르쳐주지 않는 제왕들의 사생활, 크리스틴의 변신에 도취하다, 이별여행 등이 있다. 이렇게 이제 번역자와 저자 소개가 있습니다. 책 목차를 한번 좀 살펴보면서, 자, 크게 이 책은 3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1부는 가면을 쓴 사람들, 그래서 완벽주의가 도대체 무엇이냐. 2부는요, 가면의 힘. 그럼 완벽주의가 도대체 어떠한 좀 장점? 그러니까 완벽주의를 유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주는 분명히 장점이 있을 테니까요. 그 완벽주의의 힘은 무엇이냐? 가면의 힘. 또 3부에서는 가면을 벗어던져라 라고 하면서 완벽주의에서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책 제목, 이 목차에는 이 가면이라는 또 표현이 등장을 했죠. 그래서 이 저자는 완벽주의는 결국에는 가면을 쓰고 있는 거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것이 이렇게 표지로 형상화가 됐습니다. 그러면은 차라리 좀 책 제목을 완벽주의의 가면 이렇게 좀 하면 어땠을까? 왜냐하면 본문에서, 아니 책 그 목차에서도 그런 가면이라는 표현이 이제 있으니까요. 자, 그러면 제가 이제 책에서 몇 가지 부분들을 좀 짚어드리겠습니다. 심리학에서는 완벽주의를 다양하게 정의한다. 그중 잘 알려진 것이 2006년 마르틴 루터 할레 비텐베르크 대학교의 심리학과 요하임 슈테버가
카틀렌 오토 교수가 내린 정의다. 완벽주의는 보통 개인적인 성향으로 여겨진다. 완벽을 추구하고 성과 기준 또한 높으며 자신의 행동에 대해 지나치게 비판적인 평가를 내린다. 이 책이 이제 독어권의 책이라서 그런지 책 중간중간에 이 독일어권 심리학자들의 이름들을 이제 조금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완벽주의가 무엇이다? 이렇게 이제 정의를 내린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러면서 이제 완벽주의자의 특징에 대해서 서술하고 있는데요. 일반적으로 완벽주의자는 자신을 방어하기에 급급하며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다. 따라서 소심한 완벽주의 신경증 환자는 구두쇠처럼 늘 사소한 일에 얽매이고 진짜 중요한 일은 등한시한다. 반면 큰 도량을 가진 사람은 무엇보다 존경받기를 원하고 명예를 중요시한다. 그래서 완벽주의자는 결국에는 두려움, 방어, 가면, 그래서 실패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늘 그렇게 전전긍긍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 다른 부분을 볼까요? 저자는 완벽주의를 또 자기중심적인 사람이다 라고 묘사를 했는데요. 자기중심적인 사람의 최고 목표는 자신이 설정한 이상을 실현하는 것이다. 그러다 보니 늘 자신이 정해놓은 경계 안에만 머무르기 때문에 울타리 너머를 보지 못한다. 확대경으로 자신의 내면을 들여다본다면 최고가 되고자 하는 열망 뒤에 추락할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이 숨어있음을 알게 된다. 완벽을 추구하는 인간은 바람직하지 못한 최종 목표를 세운다. 그리고 거절당할 행동을 하지 않음으로써 자신의 안전을 도모한다. 따라서 자기중심적인 사람은 무슨 일이든 거절부터 한다. 그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이다. 앞에서는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과 큰 도량을 가진 사람을 비교했다면 여기에서는 객관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에 반해 객관성을 가진 사람은 불행에 맞서려 하지 않고 행복을 추구한다. 객관성을 가진 사람은 쥐가 뱀을 보고 크게 놀라듯 하지 않으며 자신을 위협하는 파국적인 상황을 반전의 기회로 삼는다. 객관성을 가진 사람은 위험한 상황에서도 용기를 잃지 않으며 활력적이고 생산적이다 라고 하면서 완벽주의를 가진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건강한 사람들을 계속 비교하는 이렇게 표현들을 하고 있습니다. 완벽주의. 이제 정신장애 진단 기준인 DSM 기준으로 보자면 이제 강박성 성격장애가 바로 완벽주의를 뜻하는데요. 강박성 성격장애는 완벽을 추구하는 것이 유일한 목표이기 때문에 실제 성과를 내는데 그 완벽주의를 추구하는 그 성향이 성과에 방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완벽을 추구해서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고 못하는 것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 아니라 무조건 완벽해야 된다는 생각 때문에 실제 성과를 내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이 책은 건강하게 완벽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 완벽이라는 그 목표, 근데 따지고 보면은 자기가 절대로 도달할 수 없는 이상적인 목표를 세워놓고 끊임없이 채찍질하는 사람이다. 그것이 바로 이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이 책의 주된 겁니다. 물론 이 책도 정신과 의사가 쓴 책이기 때문에 이제 아까 보여드렸듯이 3부에서 어떻게 해야 벗어날 수 있는지 이제 가면을 벗어 던져라라는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이렇게 심리치료를 하는 사람이 쓴 책을 읽을 때마다 아쉬운 점이 이 구체적인 어떤 방법들에 대한 이제 제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거는 이런 어떤 저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실제로 심리치료라는 그 자체는 굉장히 다양한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어떤 한마디로 글줄로 정리해서 어떻게 하면 완벽주의를 벗어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책을 보시면서 내가 정말 완벽주의 때문에 고통받고 있구나 라는 거를 좀 확인하고 싶으시거나 완벽주의가 뭔지 이렇게 좀 알고 싶으신 분들은 도움이 되겠지만 어떻게 하면 완벽주의를 벗어날 수 있는지 그걸 기대하시는 분들은 충분한 답을 또 얻지 못하실 것 같다. 이 책에는 계속 이렇게 사례라는 이렇게 좀 박스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사례가 나오고 저자의 여기에 이 사례에 대한 어떤 설명들이 나오고요. 또 사례가 나오고 완벽주의에 대한 설명들이 나오고 그래서 사례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이렇게 책 보시면은 나오겠지만 계속 사례가 나오죠. 그래서 사례가 대략 70몇 개가 된다라고 저자가 얘기했던 것 같은데요.
그래서 읽기에는 크게 부담은 없는 책입니다. 한 가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이 책의 번역가가 전문 번역가이기 때문에 좀 어떤 심리학자의 감수를 좀 받았으면 어떨까. 그러니까 책을 읽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이런 표현들은 잘 안 쓰는데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여기 보면은 둘째, 심리학의 방법론이 추상적이다. 방법을 찾을 수 없는 것은 접근할 수 없고 추상화된다. 그래서 이걸 읽으면서 심리학의 방법론이 추상적이다.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추상적이다라고 한다면 이건 틀린 표현입니다. 심리학의 방법론은 굉장히 구체적이고 실증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지는 않는데요.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은 알려고 하진 않죠. 근데 그거는 심리학뿐 아니라 모든 자연과학의 방법론이 마찬가지니까요. 그래서 이제 이런 표현들도 좀 아쉽고, 또 여기 이제 식이장애에 대한, 섭식장애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이른바 병적인 체중 줄이기를 통해 자부심이 고양되므로 낮은 자부심이 식이장애를 일으킨다는 근본적인 문제가 될 수 없다. 그러니까 자부심. 이 영어로는 이게 이제 독일어 책이긴 한데 이게 만약에 영어 책이었다면 confidence였을까? self-esteem이었을까? confidence라고 하면 보통 자신감이라고 번역을 하고 self-esteem은 자존감이라고 번역을 하는데 자부심이라고 좀 표현을 하니까 그동안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우리나라 심리학자들이 많이 썼던 표현과는 잘 좀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 그리고 또 분명히 본문에서 계속 인지행동치료, 인지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번역자는 그걸 계속 행동치료라고 번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행동치료라고 하면은 그것은 행동을 수정하는 건데 분명히 내용상으로는 생각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인지치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 그래서 행동치료라고 쓰고 있다는 점에서 조금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다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완벽의 배신. 완벽주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들, 자신이 완벽주의인지 알고 싶으신 분들, 완벽주의가 가지고 있는 피해가 어떤 건지 확인하고 싶으신 분들에게 일독을 권합니다.